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다름 아니라 직장에서 남편과 만나 신랑과 아내의 사랑 같은 것을 느끼셨다는 건가요? 그 순간은 그동안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특별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동시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고백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럼 다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세요. 힘내세요. 함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회사에 다녀가고 있었어요. 몸도 멀어졌으니 마음도 멀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사실을 잊으려고 했지만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목격하고 달려와서 나를 찾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는 곳과 직장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며 상사병에 빠져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와 우연히 만난 것이 운명의 만남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싫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날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걸 느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인연은 좀 드라마틱했고 내 남편은 나를 매우 사랑해줘서 내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전에 만난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평생 단 한 번뿐일 거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남편의 풍부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연애를 거의 3년 동안 보냈어요.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줘서 결혼할 결심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후 잠시 뒤에 우리는 친정을 소개했고 소개했더니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나를 눈에 내기가 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인사하러 간 날에 사위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본가는 좀 먼 시골이어서 2주 뒤에 찾아가기로 했죠. 당일치기는 힘들어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남편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가 없어서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래요. 처음 시댁에 발을 디디었을 때 외로운 생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을 딸처럼 대해드렸어요. 어머님 피부도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우세요. 결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어머님을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세웠어요. 아이고, 망측한 소리를 그러지 마세요. 너희 나이에 어떻게 남자를 만나냐고 쭈그렁 할머니도 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느냐며. 그래도 예쁘다는 말을 듣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은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들었는데 아직 칠순도 되지 않으셨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황혼재혼해도 좋겠다고 제 생각을 조금 과장성 있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좋아해 주셨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잘 드리고 결혼 승낙도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고 상견례도 얼마 후에 치르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이 막힘없는 대화를 잘 나누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시댁이 멀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시어머니의 간섭과 갈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기도 하고 시댁이 아주 멀리 있는 시골이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식자재를 당할 일은 없겠구나 확신하며 편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어요.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아주 행복하고 달콤했어요.
그이는 연애 때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애처가가 됐어요. 주변에서 제 남편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시집 참 잘 갔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동반자를 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평생 깨달을 거라며 그 일을 축하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그이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주말에는 꼭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신혼을 한 달 보낸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먼 곳에 계신 시어머니로부터였는데 그 말투가 평소 알던 그것과는 다르게 성급해 보였어요. 너희가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거야? 매주 한 번씩 주는 안부 전화 말고는 살림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너희의 신혼집까지 가서 점검할 수 없으니 매일 사진을 보내라고 했어요. 이에 제가 말했죠. 모르는 사람이 너희의 신혼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매일 사진 10장씩 요구하는 건 조금 너무하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어요. 괜히 싫은 일을 강제로 알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죠. 이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당장 내려갈 거라며 신혼집에 같이 살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괜히 시어머니하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사진을 보내면서 살림을 맡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먹는 밥상까지 다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숨김없이 어떻게 살림을 하고 밥상을 차렸는지 사진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러자 어머니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마른 반찬은 못 먹는지 모르냐? 멸치볶음이랑 진미채라니. 이런 건 치아가 상하고 소화도 안 돼. 내 아들은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아이였다. 내가 내 아들 입맛을 다 저버렸구나. 내일부터는 내가 시키는 메뉴로 밥상 차리도록 해. 알았어? 어머님, 그렇다 해도 제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어머님 말대로 상을 차릴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모두가 바쁘게 지내서 새끼밥을 다 챙겨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건가요? 내가 할 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희 집으로 짐 챙겨 차에 실어 올리겠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은 다 가짜로 보입니다. 이러한 몹시 엄격하고 꼰대적인 분인 줄 알았다면 결혼을 쉽게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로할 때 쓰려고 마음을 다시 정리했어요. 제 옷이 남편 오디오에 올려진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친정에서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부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요. 여하튼 계집인 너는 내 아들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옷부터도 모든 것을 내 아들 밑에다 두고 살 거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말했네요. 세상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봐요. 남편이 조선시대 임금도 아닌데 제 옷을 그의 옷 위에 올렸다고 크게 타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부르고 식자지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사진 같은 건 다신 보내지 말라고 전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따끔하게 얘기할 거라며 아침밥도 그만 차리라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발로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왜 큰 소리를 치냐고 물어봤대요. 이제 뵈니 넌 여우가 따로 없구나.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삶아 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빨리 전화해. 내게 사진으로 상황 보고하도록 해. 엄마야,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러시면 우리 가족 관계가 계속 좋지 않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뭐야, 이제 내 아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다는 거야? 이 녀석, 정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려줘야 분위기 차리고 말을 듣겠냐? 아니야, 알았어.
엄마, 내일부터 다시 상황 보고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드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거야.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보내주기로 했어. 날짜를 수정해서 보내면 거짓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서 남편과 자유롭게 지내며 가짜 사진을 보냈어. 깔끔한 집안 상태와 밥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찍어서 보냈지. 며칠 동안은 속였지만 일주일 뒤에 지난 달력 때문에 거짓을 들키게 됐어. 시어머니는 속았다는 것에 분개해서 연락이 두절됐어. 그러나 며칠 후 퇴근해 남편과 외식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연락 없이 찾아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짐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오신지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감시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생각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려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개판인 살림 고쳐질 때까지 날 내보낼 생각 말아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동시에 당황했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멀리서 오신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곧장 빈 방을 찾아내어 들어가 짐가방을 푸셨습니다. 거기서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와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냐 라며 불평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집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보일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안방 문을 열고 저를 깨웠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잠자고 있는 신혼부부의 방을 열고 들어오는 건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저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불평에 대해 새벽 5시인데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벌써 깨우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너 참이 덜 깼냐? 난 이거 어려워해야 할 시어머니야. 어디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지금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놀러 온 줄 아니다. 널 개조시킬 생각이니까 빨리 나와. 저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 상황을 넘기려면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세수부터 하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2첩 한상을 차려야 한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고 청소와 빨래를 시키시며 옆에서 감시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잔소리를 끊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넌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냐? 네 애미도 집에서 이런 식으로 살림하니 어떡해?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닦고 마는 거야?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도록 깨끗이 닦으란 말이야. 어머니, 여기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내 어미라뇨.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욕하면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말씀 조심하세요. 어쩌. 이걸 봐라. 명랑한 애인 줄 알았더니 맹랑한 여자였어. 이 여자야, 너랑 내가 너희 엄마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먹었어. 두 아들 낳은 엄마가 뭘로 일인 줄 아니? 아들 못 낳은 건 뭐가 더 좋은 건데요? 말 대답을 하고 이러하게 지시하지 말아요. 여기 어머님이 열이 나는 소리로 혼내는 거 모르나요? 계속 그러면 남편과 같이 못 살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왜 했나요? 한 번 더 엄마와 아빠 욕하면 참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제가 물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시어머니 입이 닫혔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조심해야 할 거 알아야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청 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남편은 매번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크게 말해봤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대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를 쫓으려고 가방을 싸서 내보내려고 했대요. 하지만 엑시헤어 시어머니는 버티며 꿋꿋하게 신혼집에 남았대요. 그러더니 남편이 야근하는 금요일 저녁에 시어머니와 크게 다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역시 부모님 욕하고 제 살림이 부족하다고 재촉을 당했어요.
살림이 왜 안 늘어나냐고요. 여긴 무슨 때부터 안 날렸냐, 어미. 남편은 무슨 일로 낳고 뭘 가르쳤겠대. 2년이 남았거나 미역국을 먹었더라도 아까워겠다 하는 말로 종이 떨어진 거야? 지금 뭘 했느냐고 또 말했대요. 이제는 더는 못한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은 결혼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중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이곳은 내 아들의 집이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잡아 땅에 던지고 귀를 때렸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귀를 맞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를 때리긴 싫지만 연속으로 귀를 맞은 후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니 존중하며 살기보다는 이것이 낫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어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검토하시오. 저 어머님으로서의 나는 더 이상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로 정중하지 마시오. 여기서 나가면 너도 내 것처럼 보인다. 나도 같은 이유로 너 좋은 며느리를 찾아 다시 놀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를 골며 짐을 가방에 담아 신혼집을 나왔다. 가야 할 곳이 친정분이었기 때문에 연락 없이 바로 부모님을 만났다. 얼굴이 붉은 뺨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권유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찾아왔지만 엄마는 현관문을 열지 않았고 사과 없이 나를 밀어냈다. 정말이지 남편만 보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무지하고 이상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엔 지옥 같았기 때문에 결심했다. 그는 회사로 찾아와 돌아가라고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굳어있어 더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진단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날로부터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를 불렀다. 딸아, 나 좀 들어오게 해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사치어른, 문을 열어주세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그래서 현관 문을 열고 상황을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들리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와 남편을 발견했고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옮겨져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태는 시어머니의 잘못 때문이었고 그녀가 사죄하며 부탁했습니다. 나는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아들을 살리기만 해줘. 뭐든 다 할 테니 또한 앞으로는 당신에게 막말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을 테니 제발 아들을 가져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나는 남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처럼 막말을 하여 아들을 살려달라고 뇌언하면서 그녀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사모님, 자 이렇게 빕니다. 제발 제 아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 아들이 죽어버릴 거예요. 이 노인을 살아가는 동안 미워해도 되겠습니까?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께서 나와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이혼하더라도 먼저 병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고 이틀 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잠든 남편을 내려다보니 세상에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그와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전까지 그는 회사에도 가지 않고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집에 오는 길에도 제가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남편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늘라며 제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모님,
내가 저처럼 염치 없이 잘못을 저지른 노인 때문에 미안합니다. 몇 일 더 머물겠다가 아들이 회복하면 시골로 내려가 제 어머니를 보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한 약속을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제 아들이 다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미안합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세아가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 한 번 더 너에게 약속하고 싶어.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지낼게. 다시는 힘든 말도 안 해. 손질도 않을 거야. 내 믿어도 돼. 꼭 약속 지켜줄게.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다시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나는 일 때문에 출퇴근을 하고 남편은 며칠 더 쉬기로 했다. 아직 몸이 나은 것은 아니라 시어머니가 돌봐주기로 했어. 그렇게 몇 일이 지났는데 남편의 몸이 호전되었고 일상이 복귀했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전과 같이 일하며 신혼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머물고 있었다. 자신이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내려가야 할지 막막했다.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주었다. 어머님, 이제 시골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여기서 더 고생하시지 말고 내려가세요. 남편이 건강해져서 저가 잘 챙길 테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전과 같은 마녀 같은 얼굴을 하셨다. 내가 내려가라고 했으니 난 내려가야겠지. 내 아들을 더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했어. 아, 그래서 지금 다시 내게 색자질을 하라는 거냐? 내가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것은 어머니의 약속 때문이었어. 만약 그것을 어기면 나도 할 수 없어. 십자지라는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없다면 내게 남편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야. 십자지 살림이 형편없는 너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진짜인지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뒀는데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지내면서 가르쳐 줄 테니 학습용으로 나를 따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길 원해야 해. 내가 계속 너를 막는다면 화가 날 수도 있어. 난 살 단계를 안다. 내게 색자를 하지 않고 살림만 전수하고 내려갈게. 그 정도는 너도 양보할 수 있잖아. 그래? 더 말해봐. 소용이 있겠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수긍했어. 남편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으니 내게 건방진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 다행히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침 일을 직접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살리는 걸 보고 큰 말을 하지 않았어. 몇 주 더 참으면 어머니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버티고 있었어. 내 남편은 제주도로 2박 3일간의 연주를 잡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3일 동안 혼자 남아있게 되었어요. 휴일이어서 회사에 갈 이유가 없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야 했어요. 밖에 나가려고 하려던 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해서 피하려 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감동하셨지만 저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계셨어요. 남편이 없어도 마녀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흘을 참으며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빨래를 할 때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내 아들을 깔아뭉갠 건데 라고 말했어요. 기분이 나빠도 사과를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따가웠어요. 마음이 아프고 질타를 받았지만 이를 이겨내며 웃으면서 사과했어요. 아들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달라는 말이야? 더 참아야 했는데 제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에게 못한 게 뭐가 있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고 대들지도 않잖아요. 남편 옷 위에 제 옷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에도 반기 들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잖아요. 어머님, 슬슬 제가 미워지는 모양인데 그만 시골로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가 12조로 말씀하시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그만 떠나라고 오늘 띄웠어. 그랬더니 갑자기 흥분한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둘래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잘할 테니까 그만 저렇게 하지 마세요. 희망하려나. 민현이가 먼저 내 속을 건드렸잖아. 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하시려나.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네 어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지. 잡것이 나왔으니 잡것임으로 태어난 것이겠지. 그래. 잡년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제 머리칼을 잡고 다른 손으로 따귀를 날려 때려줬어. 여러 번을 맞았더니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 그래서 시어머니와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당연히 젊은 제가 힘이 더 세서 상황이 금방 역전되었어요. 어른, 시어머니든 상관없이 제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때린 사람은 방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 따귀를 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예외였어요. 이미 이혼을 결심했으니 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였기에 그렇게 했어요. 계속 따귀를 날려줬더니 시어머니의 눈이 부었고 코피가 터져서 화가 나서 굉장히 날렵게 되었어요. 어머니 어쩌면 고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기 싫어합니다. 남편과 헤어지기가 아쉽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을 평생 보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손에서 여자가 맞고 둘 사이를 끝내보자고요. 이 망할년 가리아아찔라고 똘망똘망시한다 동문이다 시어머니를 때리는 천하의 호로새끼를 내 며느리로 계속 두길 원하지 않아. 내 아들도 이 사실을 알면 널 버리고 내게 올 거란다. 너 이리 와. 오늘 내 겁쟁이 면상을 볼 기회를 주마. 그래, 남남이 어떻든 끝장 보자고. 내 고약한 마녀야. 시어머니는 나를 공격하려고 두 주먹을 휘두르지만 가볍게 피하면서 따귀를 치며 지금은 전자입니다. 제 손은 아주 매려서 모두 벗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아들은 너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쓰레기야. 마음 없는 여자야. 이 짜릿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쓰레기야. 마지막까지 가름막이야. 이 집에서 나가겠어? 후에 찾아오지 마라. 너와 당신 아들과의 모든 일은 끝이니까. 정신이 나갔어. 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너를 다시 만날 리 없을 거야. 나는 너와 내 부모를 저주할 테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 사악한 여인아. 나는 미쳤던 심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혼할 것을 결정해.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친정으로 돌아가니 부모님은 나를 끌어안으며 남자가 많으니 마음을 정리하라고 충고해 주셨다.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내 결정을 알게 되자 전처럼 다시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혀 믿지 않는다며 저에게 신중과 인연을 끊을 것이니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마음을 굳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별을 알렸습니다. 그 이는 힘없이 떠나갔고 일주일 후에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용서를 빌렀습니다. 세아, 미안하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이 놈이 또 과격한 행동을 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이 얼굴을 보면 곧 깨어날 거야.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자.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냐며 당신과 나는 남남인 걸 잊었지? 누가 당신 며느리라고 하는 거야? 너의 아들이 죽던 살던 나와 상관없어. 세아는 내가 순간 미쳤나 봐. 너에게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날은 내가 제정신을 잃었어. 나도 모르게 저러는 행동 말이지. 세아가 너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늙어서 이러는 이게 피마다. 어머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 끊임없이 빌던 어머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울렸어. 이 새끼야,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단 말이야. 추악한 년아, 네 맘에 씹힌 대로 좀 던져 먹느냐. 네 몸매 보면 부모 젖도 다 비슷하구나. 역시 이런 새끼들 오늘 내가 죽고 너희도 다 죽을 줄 아냐? 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대들었었군. 그때 쫓아오면서 믿기 어려운 걸 목격했지. 이런 싸움이 끝나고 울면서도 기뻤어. 막 이와 같아야 다시 응징해줄 수 있어서 기뻤어. 거기로 가버렸다. 마침내 엄마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달려들자 한몫 데려가서 좋았다. 달려서 엄마가 주먹을 피하고 오른쪽 볼이 파인 포탓을 주었다. 할머니 제정신이 되세요. 입이 어색하네. 남의 집에 와서 못을 주고 감다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야지. 아줌마는 결코 내려가질 않았어. 울고불고 그러다 우스꽝스럽게 지랄하더니 나이를 찾으시나 봐. 이 집 아이는 아직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어미 아빠를 다 처리하겠다고 불어 일어난 엄마. 지옥으로 시켜주겠다고 다시도 일어선 엄마는 제대모친과 친부로 이동했답니다. 휘청거리면서 여파를 부르며 주장입니다. 그럴 때 엄마는 손으로 멍울을 줘서 건다 물었다. 그러자 아줌마는 침을 흘리면서 쓰러졌다. 엄마 한 대로 사태가 끝났다. 그래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이게 내가 본 마지막엔 엄마였습니다. 순간이었다. 다행히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보낸 뒤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제가 가족관계를 끝낸 뒤에 저를 찾아왔다. 만남을 거부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며 잠시만 된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 미안해. 내가 너와 내 엄마 사이를 중재하지 못한 게 후회돼.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걸로 생각하니까 다음번에 만날 여자는 너처럼 이해심 깊고 조용한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기품 있는 여자보다는 소심한 여자를 찾으며 기술자 해야 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엄마와 관계를 끊으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 엄마와 왜 안 만나려고 하는 거니? 애써 견디고 있는 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살게 할 거라고 하더라키다. 아니, 엄마는 너를 자신의 후손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울 때마다 엄마 편에 있었는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이루어졌지. 엄마가 내 전공학군으로 정해졌지. 경찰을 꿈꾸던 소년이었는데 엄마가 회사원이 됐으면 한다고 했지.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많이 엄마를 따랐는지 깨달았다. 그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들어줬지만 이젠 달라.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게 되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증오스럽더라. 내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건 당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나에게서 떨어뜨리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길은 엄마를 떠나야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그이에게 말을 들어보니 과거부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 같았어. 그래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당신이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든지 말든지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어. 난 당신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 알고 있어. 나도 더는 당신을 붙잡을 용기가 없다. 당신한테 또 상처 주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고 깨달았어. 여보,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떠날게.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래. 응, 고마워. 당신도 다음 사랑은 꼭 성공하도록 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만나지 말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어. 이후 남편이 진짜로 멀리 떠났는지 시어머니가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 친정에 찾아왔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어. 이후로 남편은 어디로 떠났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어. 약 1년의 시간이 흐르자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한 대쉬를 했어요. 그분은 아직 총각이었지만 이혼한 여자라고 해도 괜찮다며 나에게 접근했어요. 전 남편이 나를 위해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던 것처럼
그분도 나에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사랑해주는 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 가족 관계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 봐요. 나는 형제가 없는 외아들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괜찮다며 십수년이 지난 일이라서 미안해하면서도 당당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알랑나다면서 그분이 진심으로 안도가 되었어요. 내가 꼭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분은 가족이 없어 외로워해서 신혼집을 가까운 곳에 마련했어요. 효도를 못한 나의 마음을 달래고 싶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이전 남편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랬군요.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마침내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시어머니가 고독사가 된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함께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죽음으로써 아들에게 외면을 당할 정도로 제대로 벌을 받았습니다. 인과응보 형통하지 못된 이야기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겪은 장모님의 이야기는 처절한 벌을 받으며 끝을 내리게 됐네요. 여러분 중 장모님 덕분에 몸과 마음을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겠죠. 아마도 저보다 더 힘겨워하시고 고통받고 계실 분들이 여럿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내 이야기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